자, 안녕하세요. 이성배입니다. 오늘은 이 최근 증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와중에 오늘 장은 그래도 하락폭을 다소 회복을 시켜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앞으로의 시장 흐름과 이런 전망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코스피를 견인하는 이 대형주들이 그중에 특히 이런 기술주들에서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 이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도 지금 시장에 공포감을 주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이 단기간의 하락폭이 워낙 깊다 보니 지금 개미들의 이런 저가 매수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때 보시면 매수가 계속 들어왔죠. 외국인은 반대로 매도가 나왔고, 자, 오늘은 근데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면서 개인들은 이 짧게 방망이를 짧게 쥐고 자,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죠. 자, 이렇게 외국인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자, 어쨌든 자, 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이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세계 증시가 이 일본의 예기치 못한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됐고, 자, 그렇게 되면서 벌어진 상황인데, 자, 모두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결국 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만 결국 일본이 이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엔화 강세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 원인으로 보고 있었죠. 자, 이런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 만큼 이 신규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포에 질린 상황이죠. 이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엔화를 가지고 정책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대처 방안도 당시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공포를 시간으로 지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자, 아무튼 현재 그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를 보면 먼저 이 처음에 이 하락이 시작되고 1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하방으로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121선을 깨고 이탈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 여기 240일 장기 이평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지만, 자, 아래에서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이 하이닉스 또한 이 241선을 결국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자, 삼전은 241선에서 이 지지를 확인할 새도 없이 뚫고 급락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히려 현재는 이 240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 시점을 어떻게 잡고 매수에 진입을 하는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핵심인 건데,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명확한 이런 기준 없이 단기 급락이 나왔으니 하면서 들어간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V자 반등이 아니라 L자 반등으로 결국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회비용을 크게 날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러한 기회비용의 손실도 저는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매매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분위기 좋지 않은 이런 기술주들이나 아니면 뭐 2차전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현금의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단타로 결국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 이 바이오 섹터가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당일 단타를 치기에는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자, 어떤 또 다른 악재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지금같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런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악재가 악재를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보수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만약 이 삼성전자에서 이 241선 위에서 주가가 마감을 했다면 하이닉스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위에서 갭을 띄우고 오늘 시초에 출발을 했지만 바로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240선 아래로 주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이렇게 상승 랠리를 달려왔던 이런 기술주가 다시 회복을 하고 반등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새로운 이런 주도 섹터가 시장에 출현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주도 섹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조만간 결국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게 어떤 섹터가 될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죠. 자, 초보자분들은 이렇다 할 기준점이 없는 분들이 또 많고,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단순히 잘 아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를 하거나,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어쨌든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기회의 장이 결국에는 올 것이고, 중요한 시점이고, 오히려 이런 때 주식을 아예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오히려 이 관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하더라도 말이죠. 자, 관망이 이 HTS를 끄고 다른 걸 하는 게 그냥 관망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오히려 이런 시장 장세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이 텔레그램 방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인원수가 좀 많이 좀 차다 보니까 결국 새로 다시 만들었는데, 꼭 이 초보자 분들일수록 이 들어와서 이 관점 자체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자, 결국엔 어쨌든 이 소통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제가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올려드리는 이런 브리핑들을 하나하나 정독하시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소통방은 당연히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고, 순수하게 이 구독과 좋아요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적어놨지만 영상 하단 설명란에 이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링크가 보이실 거고, 제가 고정 댓글에도 똑같이 올려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이 최근 강했던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매수할 만한 타점은 결코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는 영상이 어떻게 보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막 영상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 장중에 좀 내용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 소통방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